제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시작은 지극하게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법인인데 법인에 잔고가 쌓이는데 이걸로 뭐 상가를 사자니, 제가 상가 사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돈이 그냥 이렇게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이는데 이걸 뭘 하지? 그대로 둬야 되나? 그렇다고 우리는 무슨 이렇게 건설회사나 제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이익금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거 쌓이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법인 돈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거 당연한 건데 몰랐어요, 제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들 있죠. 삼성전자가 아까 ASML에 3년 전까지 투자했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회사가 회사에게 투자를 할 수 있더라고요. 삼성이 ASML의 지분을 2012년도에 3%를 매입하여 양사 관계가 강화됐다. TSMC 인텔도 지분 5%, 15%를 사들였다. 지분을 사들였다는 얘기는 주식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의 주식을 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2016년에 1.5%를 매각했지만 뭐 아직 남아있는지 다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회사에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회사의 이익을 굴릴 수가 있겠구나.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아서 모은 저축액을 굴리는 것처럼 우리 회사도 남은 이익을 굴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그 회사 직원이나 뭐 한의원 직원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뭐 마음 같아서는 다 1,000만 원씩 주고 싶은데 그러면 회사가 망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 해서 처음에는 투잡을 많이 권했어요. 투잡. 요즘에 뭐 쿠팡이츠도 있고 하니까 배달도 해라. 그다음에 토요일날 나와서 알바로 광고 같은 거 우리 회사 광고 있으니까 할 수 해라. 한의원 같은 경우는 약 싸는 거 있고 약포장 주말에 그 주 5일인데 하루 나와서 한 4시간 싸면 시급 뭐 15,000원씩 줄게. 안 해요? 요즘 분들은 안 해요. 나는 주 5일을 지키리라. 투잡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빠 세대들은 보면은 투잡 하잖아요. 뭐 낮에 일하고 밤에 대리운전도 하시고 뭐 하잖아요. 근데 요즘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둘만 안 하면은 그 한둘의 문제로 삼겠는데 안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유가 있고 없고 본인이 여유가 있고 관계없이 다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즘 말하는 그 MZ세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옛날 그 생각으로 강요를 못하고 왜 투잡을 안 하냐, 지금 주 40시간 일하고 성공하길 바라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근데 안 먹히더라고. 주 60시간 해라. 그러면 1.5배를 벌잖냐. 안 해요. 그 정서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의 정서에 맞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주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소 몇 천만 원이 필요한데 몇 천만 원이 없잖아요. 사회초년생이. 그러니까 100만 원도 굴리고 200만 원도 굴리고 월급 받아서 은행에 저축할 거 그것도 굴리고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재테크 교육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요.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안 듣습니다. 들으신 분이 저희 전체 직원의 뭐 한 20%?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뭐 떠다니면서 밥 먹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 잘 벌고 하면은 또 그분들이 대표님 세미나 듣고 해가지고 돈 벌었다 하면 그때 뭐 움직이를 안 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제 아빠로서의 욕심인데 저는 그냥 아들이랑 같이 나중에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제 꿈이거든요. 제가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아빠는 돈 버는 사람, 나는 나대로 내 삶보다는 이왕이면은 그냥 저랑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제가 한의사니까 한의원을 물려주려고 해도 안 할 것 같고, 광고 해볼래?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잖아요. 근데 주식은 할 것 같더라고요. 주식은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별도의 투잡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네가 조금만 신경 쓰면 네 용돈벌이가 돼. 그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때 이제 요거를 이제 알려주고 1,000만 원을 주자. 물론 이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1,000만 원이란 돈은. 대신 굴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월 3%에서 5% 정도를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용돈은 용돈대로 주고 당연히 주식은 주식대로 1,0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럼 지가 이렇게 해서 팔아서 1,000만 원에 5% 내면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찾아 써라. 대신 환전은 했었어야 된다. 환전했었어야지. 미국 돈이니까. 환전해서 환율 좀 보고 환율 좀 높을 때 팔아라. 이왕 바로 쓸 거 아니면 그럼 지 나름대로 1원이라도 더 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팔고 난 뒤에 남는 돈, 만약에 50만 원을 지가 벌었다. 그러면 그걸 현금한 뒤에 세금 내야 되니까 20%인 10만 원은 다른 통장에 킵하고 40만 원 쓰게. 그러면 세금도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용돈은 용돈대로 주고 지 부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가 중학교 때 열심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용돈을 벌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 회사, 지금은 마케팅 회사인데 이 마케팅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마케팅이 뭔 필요 있어요. 그냥 가면은 자동 추천이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오줌 누면은 띠리링띵 당뇨가 나왔네요. 병원에 가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지가 찾는 시대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20년 뒤에 뭘 검색하고 뭘 찾아요. 알아서 추천을 해줄 텐데. 그래서 이 회사도 20년 못 간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저희가 회사 포트폴리오를 광고 아닌 다른 쪽으로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요식업 많이 하거든요. 역전 할머니 맥주 뭐 2개 이제 인수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회사 성격이 포트폴리오가 바뀌지 않는 한 마케팅
회사는 20년 갈라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회사가 더 커져서 정말 그런 추천하는 그런 기업까지 갈란가? 가면 하겠지.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약도 뭐 배송되는 시대인데 그냥 진짜 영화처럼 될 거예요. 20년 뒤는 상상 안 되지 않나요? 10년 뒤도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가 나중에 이제 다른 변모를 해서 살아남으면 좋겠지만 살아남지 못해도 모아놓은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주식 투자는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런 AI 서비스를 못해도 AI 서비스 하는 회사에 투자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투자해서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궁극적으로는 그 주식 투자하는 회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3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후에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주식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있는 거죠. 산업은 바뀌지만 주식은 늘 그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영원 불면하겠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주식 투자와 어떤 이런 투자라는 개념은 영원하겠다. 그러면은 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겠다. 주식을 논할 수는 있겠다. 산업을 논하면서 야, 네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러면서 이왕 하는 김에 제가 잘하는 장점 중에 정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직원들한테 이제 해주다 보니까 그냥 우리 직원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런 거를 많이 접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화면 녹화랑 음성을 따는 거거든요. 요거를 유튜브에 꾸준하게 올리고 책도 이제 발간을 할 건데 제가 쓸 시간이 없어서 대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책을 내면 뭐 이게 저한테 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것도 4번도 정말 저도 결혼하고 좀 많이 바뀌었는데 자녀가 없을 때는 이거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돈 내가 다 쓰고 죽지라는 주의였거든요. 내 돈 내가 다 쓰고 죽어야지 뭔 소리야,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가 다 쓰고 죽어야지 생각했는데 애가 생기니까 이게 안 그래요. 나는 좀 덜 써도 애한테 좀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 진짜 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애기가 생기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20년 뒤에 26이 될 텐데 지금 7살이구나. 이제 7살 돼서 27이 될 텐데 20년 뒤가 정말 뭐 이렇게 되게 팍팍할 것 같거든요. 지금도 팍팍하잖아 살기. 20년 뒤에는 정말 팍팍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없지, 저출산에 노동인구도 없지,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가 살아남을란가 싶은 상황인데 그래도 만약에 주식 투자가 크게 보면 외국인들 일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외화벌이잖아요. 외화벌이. 미국 기업에 투자한 거잖아요. 미국 애들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가 받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수출의 일환이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한 건데 굳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미국 기업에 투자해서 월 5%씩 따박따박 수익을 내는 거는 그래 니네들이 일해 난 돈 줄게. 그럼 그게 외화벌이잖아요. 외화가 국내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쓰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번 거 떼와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소비는 해야 그래도 이게 내수가 돌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이 살 세상이 조금은 이제 좀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으면 다 막 일본처럼 될 거 아니에요. 돈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기획을 하게 됐고, 주식 투자를 조금 비중 있게 하고 있거나, 사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내용을 소화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을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 그래도 이제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한 30분 오바됐는데 잠시 끊었다 갈 건데 30분 정도 뒤에 ETF라는 얘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에 대한 부분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